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오재영입니다. 2022년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는 2022년 중국 경제는 중성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헝다그룹 사태, 그리고 정부의 민영기업 규제, 거기다가 전력난까지 발생하면서 굉장히 노이즈가 좀 집중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2022년에도 경기 하방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노이즈가 조금은 완화가 되고 일부 부양 기조들이 나오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경기 둔화 속도가 차츰 완만해지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 가까운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 인상 등 디레버리징 기조 강화에 부담이 있지만 견조한 펀더멘탈이 이어지면서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던 수출이 내년에도 10%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2년 연속 최대 실적치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부터 나오는 단계적 위드 코로나는 소비의 상박 요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정책도 경기에 우호적으로 보일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견조한 펀더멘탈이 내년에 한국 경기를 뒷받침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올해 중국의 경제가 좀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디레버리징이 들어갔었고 2021년 하반기에는 각종 정책 리스크들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차트는 그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인데요. 얼마 전에 나왔던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 4.9%를 찍으면서 5%는 지키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를 실망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아마 5%를 하회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 경기 하강 속도는 차츰 둔화되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 5% 내외로 좀 안착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드리겠습니다. 네, 하방 요인은 최근에 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경기 위축, 두 번째는 정부의 민영기업 규제, 세 번째는 전력난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대내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모두 정부가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경기인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이후로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굉장히 고강도의 대출 규제에 들어갔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불거지고 있는 헝다그룹 사태가 뭐 시스템적 위기로 불거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관련된 산업들의 위축, 거기다가 관련된 고용이나 투자 위축들까지 감안한다면 GDP의 1% 내외 정도는 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력난인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그 탄소 절감과 친환경 이런 것들이 시차를 발생하면서 전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 중국 내에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셧다운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력난은 정점을 지나는 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친환경과 탄소 절감을 향한 그 중국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로 인해서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는 각종 산업들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중국 정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지금 함께 단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위축이 되면서 정책적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인데요. 중국의 통화 정책은 사실은 좀 다른 나라들보다 좀 독특합니다. 디레버리징 기조를 좀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좀 위축이 된다면 이제 유동성 공급, 즉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함께하는 그런 디레버리징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조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무역 분쟁,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 이후의 경기 대응을 위해서 중국 정부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단행해 왔습니다.
아래 차트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조 PMI가 기준선을 하회하면 막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가고 제조 PMI가 기준선 50을 상회하면 막대 그래프를 위로 그렸습니다. 지금 최근에 2개월 연속 제조 PMI가 50을 하회하면서 수축 국면이 들어섰습니다. 과거 그 경기들을 보면 제조 PMI가 수축 국면에 진입했을 때는 늘 지준율 인하가 단행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있고 4분기와 그리고 내년까지도 지준율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이유고요.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통화 완화로 인해서 차츰 그 실물 경기 위축으로 인한 그 통화 사이클의 감소, 그러니까 하락은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오른쪽 차트입니다. 저희가 보는 신용 사이클 전망인데요.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점을 찍고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재정 정책인데요. 이 디레버리징 기조화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재정 정책도 다소 긴축적으로 가져갔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 정부의 재정 수지는 흑자였고요. 하반기에도 사실 큰 재정 지출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의 그 경기 둔화 속도와 내년에는 특히 이제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이 결정되는 해로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씩 재정 지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뭐 인프라 투자 같은 대규모의 그 경기 부양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중국 정부가 얘기했던 친환경, 뭐 첨단 기술, 기술 자립, 중소형 제조업들에 대한 지원이나 코로나 관련된 뭐 핀셋 지원, 거기다가 소비 부양, 이런 그 선별적인 부양들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중국 정부의 각종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중국 경기의 하방 압력은 차츰 완화되면서 저희는 내년에 중국이 경착륙을 하기보다는 중성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차트를 보시면 그 긴 시계열 동안 중국 정부의 분기별 성장률 추인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이 8%에서 7%로 내려오고 7에서 6% 성장으로 진입할 때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5% 성장을 수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과거 추세와 비슷한 흐름으로 약 14분기 정도는 5%대 성장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전 추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고, 따라서 경착륙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한국 경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내년에 3% 가까운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거의 4% 가까운 성장, 거기다 내년엔 3% 가까운 성장 해서 이제 2년 연속 견조한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왼쪽 차트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대비 성장률로 좀 그 경기의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예상하는 분기별 전기비 성장은 0.9% 내외이고 내년도 0.8% 내외의 성장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이전에 5개년 평균이 0.7%고요. 특히 이제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0.4%까지 내려온 수준보다는 굉장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즉 2년 연속 그 기존 추세를 상회하는 추세로서 상당히 건조한 흐름이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무엇이 드라이브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오른쪽 차트입니다. 2022년에는 대부분의 지출 항목들이 오랜만에 플러스 성장을 하는 굉장히 균형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해다라고 좀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지금 디레버리징의 부담이 높습니다. 최근에 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3분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지금의 의지로 봤을 때는 왼쪽 차트인데요. 그 3분기 연속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히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3번 인상을 하더라도 기준금리 1.25%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되돌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긴축보다는 정상화 과정,
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간접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소비 심리나 기업 심리 둔화로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지금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수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수출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수출이 이제 감소하거나 올해 수준에 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KB증권은 2022년 한국의 수출이 연간 6,900억 달러에서 7,000억 달러대로 올해보다 추가로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는 전망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 그 연간 수출 금액인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간 굉장히 장기간 박스권으로 한국의 수출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6,300억에서 한 400억 달러로 증가를 하겠고, 내년에도 8에서 10% 증가하면서 거의 7천억 달러에 웃도는 그런 수준이 예상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떤 것들이 좋을까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대부분의 품목들이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좋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같이 보시면 글로벌 경기가 회복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던 시기에는 한국의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거 지금 이제 2010년과 11년과 좀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회복을 하면서 국제 유가, 즉 단가가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 이 당시에는 연평균 28%의 수출 증가를 보여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이제 원자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국제 유가 수준이 70달러대라면 내년에는 87달러까지 좀 올라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늘어난 수출 단가가 내년에 크게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저희는 전망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좀 수출 단가가 수출을 좀 주도했던 면들이 있는데요. 왼쪽 차트 보시면 저희가 보는 이제 수출 물가와 수출 물량 지수의 추이입니다. 내년에는 1분기를 지나면서 지금의 병목 현상이 살짝 완화가 되면서 수출 단가는 조금 둔화가 되지만 수출 물량이 서서히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수출 단가와 물량이 동반으로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소비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들어가면서 서비스 소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내년에도 사실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고, 또 만약에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너무 많이 늘면 또다시 조금의 락다운은 가능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왼쪽 차트를 같이 보시면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그 사람들의 활동성 지수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년에도 변수들은 있지만 이전과 같은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시기는 이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정책도 좀 우호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그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연평균 5% 내외의 본 예산 증가율을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발표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3월 대선 이후로 추가적인 재정 지출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면 저희가 보는 내년의 중국 경제의 흐름은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조금씩 정부 정책이 우호적으로 변화하면서 지금의 경기 하강 속도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한국의 수출도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위드 코로나라는 상방 요인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은 3%에 가까운 견조한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